네, 오늘은 보다 많은 힌트를 이 수급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모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정말 이와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이제는 더 팔 것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2차 전지와 함께 SK 하이닉스를 사들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를 다 사들이기보다는 종목별 편차가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에는 순매도를 보인 반면 이렇게 에코프로 금야,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DX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순매도를 보였고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순매수를 보인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랬던 외국인이 오늘 오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공개했죠.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양호했던 영업이익에 반도체 바닥에 대한 업황 기대감을 외국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순매도 보였던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 역시나 어제 또 매도를 보였던 포스코 홀딩스도 상단에 위치하며 강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3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예상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아 현대차까지 함께 순매수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땠을까요? 어제 유일하게 기관은 양시장에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에서 특징을 찾아보니까 눈에 띄는 건 LG전자더라고요. 이렇게 가전 쪽의 실적 선방 그리고 전장 부분의 자회사의 흑자 확대 기대감에 어제 기관 수급에 힘입어 7%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니까 최근 꾸준하게 기관이 이 LG전자를 사모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들였던 기간 오늘 오전장도 어제와 비슷한 장바구니 모양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가장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2차 전지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를 오늘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연속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제는 특히나 개인의 매도세도 거셌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개인 주도의 2차 전지 랠리가 확인이 됐는데 하반기 들어서 개인 주도로 2차 전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9월 초만 하더라도 이 순매수 종목 상단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2차 전지였는데 정말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관련주로 2위권에 매진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 호텔신라 그리고 신규주, 방산 기업으로도 구분되는 IMT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기업을 사들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 특징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그 수급적으로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의 가장 큰 특징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관련돼서 들어오는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전체 분야가 다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고 문제도 뭐 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매출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넘어서는 7,300억 정도가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잠정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 얘기 나오면 저희가 뭐 앞서서 직역이 반도체 얘기도 했는데 앞서서는 제가 그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번 달 들어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3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흐름 뭐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부분도 지금 뭐 시장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폭
수급도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아마 대두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주가 탄력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수급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테이버 고수가 보는 오늘장 시장 가장 주요한 수급 특징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수급 특징은 일단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말 그대로 9월 달에는 선물 매도로 어찌 보면은 뭐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 이제 선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뭐 실적 호조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바스켓 매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점. 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미국의 지금 채권 시장이 5%를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진정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 자체가 9월에 조정을 받았던 그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는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전쟁이라는 이벤트에 있어가지고 연준에서 좀 더 전쟁이 났네.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네. 이런 좀 스탠스가 느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항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지금 한 13거래 만에 현물 쪽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니라서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790억 정도 현재 매수 우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파란불을 켰었던 또 외국인의 현물 매수이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이 좀 반갑긴 하고요. 종목 가운데서 뭐 대형 반도체, 2차 전지주 이렇게 사고 있는 것도 반갑긴 한데 개별적인 종목은 뭘 사고 있을지 오늘 테이버 고수에 좀 주목할 만한 수급 특징주는 뭘까요? 저는 일단은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키움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사요? 네. 왜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좀 연루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왔었고요. 네. 물론 뭐 실적을 보면은 그런 거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노이즈로 지나갔어요. 근데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어제 나온 얘기죠. 앞으로 배당 성향을 3년 동안 3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를 외친 거고요. 이 주주환원 확대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죠.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네. 증권사가 어찌 보면은 뭐 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논란을 어찌 보면은 주주환원 확대로서 좀 무마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배당을 줬냐라고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17%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약간 2배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고 올해 예상되는 EPS 기준을 보시면은 2만 원 중반대가 나옵니다. 2만 원 중반대 EPS 기준에서 이제 배당 가능의 이익을 EPS로 그냥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7천 원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7%에 해당하는 배당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좀 3개년도 동안의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강한 매수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발표가 난 이후에 오늘도 15% 올랐는데 그러네요. 배당률을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저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을 하는 증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레버리지의 민족이죠. 한방의 민족입니다. 이런 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레버리지를 땡긴다 뭐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신용 미수도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곧 증권사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특히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겁니다. 높은 이자를 써가면서까지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자 수익과 같은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된다. 거기다가 주주환원 확대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오늘장 주가 급등은 물론 뭐 실적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잘 못 가는 혹은 이제 이익은 잘 내고 있는데 주주 환원책에 조금 미미했던 우리 또 상장사 대표님들은 이걸 보면서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 환원책 하면은 좋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주가도 오르고 주주환원하면 여러분도 주주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배당도 받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키움증권의 오늘 주가 15%의 상승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실적에 따른 모멘텀이 여전히 붙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근 수급 보니까 기관의 수급이 3거래 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규 고수님은 어떤 기업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월덱스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월덱스요? 월덱스 같은 어떤 경우는 기업이죠? 반도체 전공정 기업입니다. 아.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는 뭐 기술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후공정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죠. 특히 HBM 쪽에서는 이 D램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 이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자금 자체가 한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쪽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전공정 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매출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전공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소모성 부품을 많이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처음부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건 2024년도 중후반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후반까지요? 네, 하반기가 되면 이제 낸드까지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신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이라는 뭐 나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반도체 대장주로 보시고 그 밑에 딴 종목군들을 뭐 후공정, 전공정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담아 두신다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보고서 매매를 하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오늘 반도체 큰 기업은 SK하이닉스, 작은 기업은 월덱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종목 가운데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3% 올라가고 있고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3분기 영업이익 최대가 분기 영업이익 최대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 빼지 못했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임순재 고수님이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오늘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네, 그동안 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뭐 사상 뭐 최대치 이제 영업이익을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AMPC라고 하는 이제 IRA 보조금이 얼마만큼 이제 편입이 돼 있느냐를 한번 같이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MPC 같은 경우 지금 3분기에 예상은 한 2,300억 정도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그걸 빼면 한 5천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제 이런 뭐 AMP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에 뭐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일단 주가도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권까지 내려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오랜만에 장대 양봉 보이고 있는데 테이버 고수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반등? LG엔솔 같은 경우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그럼 앞으로도 이 보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전기차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GM과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데 그 보조금을 자동차 업계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공유하자. 이런 어찌 보면은 전기차 시장 전체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보조금도 쉐어를 하고 그리고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커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증설 일정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매출은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투자하지 않아야 될 종목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엔솔은 좋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확인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SK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이재규 고수는 월덱스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키움증권을 골랐습니다. 자, 이어지는 탑5 오늘장 탑5 2위 주제는 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